안녕하세요. 김유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2012년 토론토 연차총회 때 포커스 세션을 한번 했었어요. 근데 그 포커스 세션 한 이후로 가장 많은 질문이 뭐였냐면, 과연 그 강의를 영어로 했었냐? 절대 영어로 하지 않고 한국어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로.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한테 또 제가 자랑을 하죠. 이번에 밴쿠버 가서 많은 분들 앞에서 이렇게 강의를 한다. 그러면 여전히 일반인 분들도 저한테 질문을 하죠. 굉장히 영어 잘하나 보다. 예, 그렇지만 저는 그때는 굳이 대답을 하진 않습니다. 그냥 영어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든 마시든 그건 이제 제 소관이 아니니까요. 저는 거짓말만 안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하게 됐는데 이제 한 30분 정도 제가 이제 달려가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보험회사 다니시면서 이야기 가장 많이 듣는 게 뭐예요? 저희들을 이렇게 좀 비하하는 말들 중에 보험회사 직원들은 말만 잘한다 이런 말 많이 듣죠. 근데 이 말만 잘한다라는 말을 이렇게 들을 때 좀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말만 잘한다라는 얘기를 합니까? 그 얘기를 제가 오늘 하려고 해요. 이렇게 말만 잘한다라고 할 때는 대부분 말하고 행동하고 일치가 안 됐을 때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는 거죠. 그런데 제가 제 후배들하고 이렇게 조인업을 나가보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어떤 아쉬운 점이 있냐면 좀 전문적이지 못해 그냥 좀 이렇게 세련되지 못했어요. 그리고 아직도 이렇게 민간인 티가 벗지 못한 민간인 옷을 벗지 못한 왜냐하면 저희는 이 양복 자체가 전투복이잖아요. 이게 보험을 판매하는 전투 인력인데 아직도 그 민간인 옷을 벗지 못한 그런 언사와 행동들, 태도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그런 후배분들을 이제 알려주기도 하지만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와서 어떻게 하면 좀 프로페셔널하게 세련되게 상대방한테 보이고 호감을 얻어서 말을 좀 이쁘게 잘해서 계약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좀 핫한 이야기인데요. 지난달 마감 때 계약이 1,000만 원짜리 하나 입력했어요. 근데 이제 그 1,000만 원 부럽죠? 예, 가동을 27일 못하고 28일째 들어간 계약이에요. 가동을 좀 크게 했죠. 그 계약하고 그 계약은 어떻게 해서 받았냐면 결정적인 클로징 멘트는 이거였습니다. 약사님, 그분 약사였어요. 약사님, 저희 그 아버님께서 저 어렸을 때 저희 그 집 옆에서 약사님이 사셨는데 저는 약사인지 몰랐었죠. 근데 그분이 저희 아버지보다 나이가 어리신데 항상 이렇게 먼저 인사를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 아버지한테 물어봤죠. 왜 저분한테 나이도 더 어리신 분한테 이렇게 인사를 먼저 이렇게 꼬박꼬박 하시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저희 아버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저분은 동네 주민들 아픈 사람들 이렇게 돌봐주시는 약사님이시니까 내가 먼저 인사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저는 굉장히 약사분들한테 굉장히 존경심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가 그분이 사인하게 만든 거예요. 호감을 이끌었던 거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아니 저희 아버님이 우리 옆집에 약사님이 살았을까요 이게? 이제 물론 혹자께서는 비난하실 수도 있어요. 왜 거짓말을 하냐? 근데 그거 말고도 이렇게 거짓말 많이 하잖아요. 저리끼리 하는 얘기니까. 그럼 이제 저는 의사분을 만났을 때는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원장님, 저희 아버님께서 집에서 나오기만 하면 나이도 젊으신데 인사를 항상 하시는데 왜 저분한테 나이 어리신 분한테 인사를 하냐? 아, 저분은 아픈 사람들 고쳐주는 의사 선생님이니까 인사를 먼저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의사분들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럼 저한테 좀 맡겨주십시오. 아, 그러냐고 하고 이제 계약을 맡겨주시는 거죠. 사실이겠습니까? 물론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해서 비난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들은 일단은 그 분들의 보험과 돈을 받아서 잘 운영을 하고 그분들의 노후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 말은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상품을 떠나서 이런 좀 그 사람의 정서를 건드릴 수 있는 멘트들을 조금 이렇게 많이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로얄 라이언이고요. 지금 MDRT 12년 차 회원입니다. 자, 저는 이제 이 글래머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래머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으세요? 좋죠. 네, 좋아요. 근데 저도 좋았어요. 아, 글래머 좋죠. 그런데 찾아보니까 못멋을 매혹하다, 황홀한 매력, 사람을 반하게 하는 아름다움,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매력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우리들이, 아니 남자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글래머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었어요. 모르는 척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 사진을 준비했는데, 이 앉아있는 700분 중에서 한 400분 정도의 남자분들의 머릿속에 글래머는 어떤 거냐면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 그치만 이 글래머러스 커뮤니케이션, 매력적인 대화 방법이라는 것은 저희가 이제 그 몸으로 영업을 뛴다라고 하지만 실은 결정적으로 말을 어떻게 전달하고 이쁘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계약들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좀 이렇게 글래머러스해야 된다는 얘기죠. 매력적이어야 해요. 그럼 어떻게 매력적이게 할 것이냐? 매력적이게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분들은 영업 실적이 안 나와요. 가동하기도 어렵고. 자,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영업 힘드시죠? 힘들지 다 알아요. 네, 지금 힘든지 다 알아요. 가동 때문에 굉장히 힘드신 줄 알아요. 또 아이템도 입력해야 되고 막 거짓말로 입력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지금 시장도 어려운데 가뜩이나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저희들도 사장님 이하 좀 플랫하게 이렇게 좀 이렇게 직급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예, 임원분들 안 계시니까. 자, 보험 영업이 힘들어지는 세 가지는 분명합니다.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은 내가 이 세 가지 때문에 힘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영업이 힘든 것은 분명히 지금 사람 속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누군가를 만나고 있지 않고 어떤 모임에 들어가 있지 않고 누군가한테 어떤 모임에 단체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은 사람 속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간단 명료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찾아갈 데가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보험 영업이 1년이 지나든 2년이 지나든 3년이 지나든 내가 전문적으로 주력적으로 가고 있는 주력 시장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그 5년 연속 챔피언을 하고 계신 분은 법인 시장이라는 주력 시장이 계시죠. 저 역시 의사 시장이라는 주력 시장이 있고요. 그리고 뭐 여러 상위 랭커들은 소개시장, 전문직 시장, 법인 시장, 자기 나름대로의 전문직 시장을 다 가지고 있어요. 주력 시장을. 그런데 그런 주력 시장을 내가 돌파하지를 못했다, 갖고 있지 못했다, 당연히 힘든 거죠. 세 번째로는 이 두 가지도 되지 않았는데 매력도 없어. 인간적인 매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누가 보험을 가입을 해줍니까? 계약자가 돼주고. 이걸 과학적으로 조금 풀어놨어요. 자, 보세요. 사람 속에만 들어가 있으면, 분명히 사람 속에만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MDRT 정도는 달성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사람 속에만 들어가 있으면 돼요. MDRT는 그냥 달성할 수 있어요. 그런데 MDRT 사람 속에 들어가서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했어요. 어느 순간 한계가 오죠. 그런 다음에 계속 처져요. 3년차, 4년차, 5년차 되면서부터는 좀 처지죠. 힘들어, 일이. 왜 그런 줄 아세요? 본인한테 맞는 주력 시장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처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쭉 보험 영업을 이렇게 시작해서 어떤 산업이든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어떤 산업이든 어떤 일이든 흥망성쇠가 있어요. 시작해서 정점이 있으면 하락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정점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계속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이 상황에서 떨어질 때쯤에서 시장 전환을 해서 다시 한번 도약을 해야 됩니다. 도약한 상황에서 다시 한번 점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쭉 올라와서 이때쯤 안 되겠다 하고 다시 도약하고 안 되겠다 하고 다시 도약을 하고, 이 정도가 MDRT고, 한 번 더 도약하면 COT가 되는 거고, 한 번 더 힘내서 도약하면 TOT가 됩니다. 그러면 어차피 그러면 TOT 돼서도 떨어질 거 아닙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쭉 가는 방법이 있어요. MDRT 회원 등록을 계속 하시면 돼요. 왜냐? TOT 회원분들 10년, 20년, 30년 하시는 회원분들이 북미 지역 연차총회 가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MDRT 등록을 안 했으면 진작 이게 떨어졌다는 얘기죠. 이게 나락으로. 왜 이런 이치가 되는지는 제가 끝날 무렵에 다시 멋지게 한번 멘트 해드릴게요. 자, 매력적인 재정 3당사의 모습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분이, 안녕하세요, 김유성 선생님, 저 FC입니다. 상담하러 왔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날씬하고 이쁜 모습으로 이렇게 딱 바바리 코트 들고 왔어요. 그럼 고객이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어요? 앉으세요. 계속 1시간이고 2시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싶겠죠. 어디다가 사인하면 될까요? 문제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이렇게 아름다우신 FC님이 처음에 계약은 잘 되는데 꼭 보험료를 직납받으러 오라고 그래. 한 달에 한 번씩 연체 뜨고 이렇게 막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고객 서비스 한다면서 이렇게 저녁에 밥 먹자고 술 먹자고 애로사항이 많죠. 그래서 영업하기가 좀 힘들어요. 이렇게 너무 이렇게 외모적으로 매력적이신 분들은. 그래서 제가 ING가 왜 이렇게 영업을 잘하는지 봤더니,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이 정도 안 되기 때문에 영업 다 잘하시는 것 같아요. 유지관리도 제가 보니까 괜찮아. 이렇게 영업하셔도 괜찮을 만한 그런 비주얼을 들이세요. 이렇게 튀는 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생긴 남자 FC님 상담하러 이렇게 집으로 오라 하고 사모님들이 이렇게 사인하면서 이렇게 손 한번 만져보고 이렇게 그런다 하더라고요. 과연 유지가 되겠느냐. 그런데 정말 매력적이신 분이 있어요. 그냥 이 분은 그냥 강남역에 가만히 앉아서 스타벅스에서 그냥 저 보험합니다 이렇게만 그냥 가만히만 계셔도 서로 보험 가입하겠다라고 이렇게 달라드실 분이에요. 굉장히 매력적이신 분이 있어요. 특히 ING 분은 제가 아직은 못 봤어요. 근데 이런 분이 과연 매력적인 재정 상담사의 모습인 건지. 잠깐 저를 보세요. 스크린 찢어지겠어요. 저를 보세요. 과연 이런 분이 매력적이냐? 아니란 얘기죠. 결국에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비주얼, 외모, 이런 능력보다 어떻게 말하는 능력, 어떻게 이쁘게 상대방한테 꽂힐 수 있는 말을 하느냐가 결정적으로 매력적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오랫동안 정말 매력적인 모습으로 지금까지 지내온 분들 모습을 보자면 이런 모습, 이런 모습으로도 3W 400주 이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저 박성만 전임 협회장님 한번 일어서 주세요. 자, 한번 뒤돌아보세요. 이런 분들도 이렇게 한 400주 정도 3W 하실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분들도 이렇게 협회장님 한번 일어봐 주세요. 일어나주세요. 이런 분들도 이렇게 매력적일 수 있다. 그렇지만 이 분들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젊은 놈이 낫다. 이렇게 조금 더 젊은 게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기분 좋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굉장히 좋은데 오렌지 타워에 근무하는
제 친한 후배가 저한테 제보를 보내왔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누구예요 이게? 누가 이렇게 낙서를 해놓은 거예요 이게? 매력적이죠? 예. 다음부터는 낙서는 이렇게 저 다음에 나오는 이렇게 공민호 이사님한테만 해주시길 바라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랑스 철학자 샤르트르입니다. 샤르트르 이 할아버지가 인간 세상은 얼굴이 지배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이쁘거나 잘생기거나 이런 분들은 별다른 특징이 없어도 먹고 사는데 전시장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동의하시는가요? 물론 예. 그러면 FC 세상은 뭐가 지배하겠느냐는 얘기죠. 뭐가? FC 세상은 대화가 지배한다. 어떤 말이 더 맞을까요? 저는 이 두 개가 어우러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과학적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화 기술들이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하면서 일반인 분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게 커뮤니케이션 스킬이지 보험 설계사를 위한 대화 스킬은 아직까지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척을 한번 해보려고요. 자, 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론인데요. 메라비언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의사전달을 하는 데 있어서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신입분들 오시면 굉장히 RP 연습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말을 외우는 작업이죠. 그런데 왜 계약이 생각만큼 잘 안 될까요? 그 이유는 말은 상대방에 대한 인상이나 호감을 결정하는데 말보다 비언어적 요소의 영향력이 90% 이상이다. 그러니까 외워가지고 RP를 하는 것은 상대방을 만났을 때 10% 미만으로만 전달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목소리가 38%, 시각이나 표정 이런 게 35%, 태도가 20%,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상대방한테 호감을 나타내는 거지 단순히 내가 말을 외워서 말한다. 이것은 별로 여러분들한테 PC, AP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RP를 외워서 하는 것은 텔레마케팅은 가능하겠죠. 그래서 텔레마케터한테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RP를 외워서 하기는 하되 정말 잘하는 텔레마케터, 그러니까 텔레마케터도 MDRT급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한테 여쭤봤더니 앞에 사람을 한 명 놓고 실제로 그 사람하고 대화하듯이 통화를 한다라고 합니다. 전화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표정이 살아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고 연습을 해야 된다. RP 연습을 할 때는. 그래서 단순히 의사 전달하고 말만 잘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한다. 예의 바른 말에 유머를 입혀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핵심이에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경영대학원을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어떤 모임 단체를 들어가면 10명 중에 1명 정도를 제 고객으로 만들려고 목표를 잡고 들어가요. 그래서 그때 대학원 석사과정이었는데 30명이었고 3명을 제가 꼽았어요. 한 명은 광주지방국세청 과장님, 한 명은 뭐 이렇게 한 1000억대 부자, 또 한 명은 요양병원 원장님이셨어요. 그 3명을 꼽고 친해져야겠다라고 하고 어프로치를 계속 어떻게 전략적으로 할 것인가를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그 중에 이제 김 사장님, 요양병원 사장님이 정말 너무 제가 보기에는 좀 이율배반적이었어요. 다른 원우들한테는 굉장히 친절하고 말도 잘하고 밥도 잘 사주고 하는데 제가 인사하면 까는 거예요. 아는 척도 안 하고. 좀 기분 나쁘죠. 그럼 이제 저도 이제 좀 자꾸 이렇게 인사하고 아는 척 하는데도 그냥 뭐 인사하면 그냥 좀 쌩까고 지나가고 이러길래 그냥 버렸죠. 아, 이분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랬는데 1년이 지나고 한 봄 정도 돼서 1년 지난 전화가 왔어요. 유성아, 골프 한번 치러 가자. 저는 깜짝 놀랐죠. 저한테 반말하는 것도 굉장히 조금 의아했었죠. 이야기를 나눠본 적도 없는데.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골프를 치러 갔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골프를 치면서 저 궁금한 거 있습니다. 형님, 제가 1년간 형님께 인사도 드리고 제 나름대로는 조금 이렇게
좀 친해지고 싶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저한테 전화 주셔서 골프를 같이 치자고 한 이유가 뭡니까?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동안에 저한테 이렇게 좀 친근하게 대해주시진 않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물어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쭤봤더니 뭐라고 하냐면, 나는 사람은 1년 정도, 좀 친해지고 싶은 사람은 1년 정도 곁에 두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1년 정도 다 봤고, 너가 괜찮은 애인 것 같아서 좀 옆에 두려고 한다. 이제 좀 친해지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심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어요? 아, 예, 형님, 고맙습니다. 수백억 대 자산가한테는 저희가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요? 친해지게 됐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나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그분들은 그런 대답을 원하지 않거든요. 저는 뭐라고 했냐면, 아, 예. 그렇게 생각하셨군요. 저는 형님의 그런 말도 정말 깊은 속뜻을 몰랐네요. 저도 형님의 그런 뜻을 알았으니, 친해질 건지 말 것인지 1년 후에 제가 형님 지켜보고 대답을 해드릴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박장대소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형님은 누군가하고 친해지기 위해서 1년을 기다렸다가 친해지자고 했는데, 저도 1년 지켜보고 난 다음에 대답을 해주겠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당황하시면서 이놈 보소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조금 굉장히 밀접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산가, 전문직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분들이 여러분들한테 할 수 있는 말은 정해져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유머러스를 입혀서 스무스하게 좀 개그스럽게 이야기할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물론 개인적인 역량이 좀 있겠지만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했어요. 보험회사 들어와서 이렇게 됐죠. 네. 어렵지만. 그래서 예의 바른 말에 유머는 반드시 씌워져야 된다. 그런 다음에 이 형님이 친해지자고는 했는데 저한테 계약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비슷한 맥락으로 고민이 있으실걸요? 나랑 굉장히 친한데 계약 얘기를 못 꺼내는 거예요. 계약해달라고. 너무 친해져서. 그런 경우 어떻게 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합니다. 자, 여성분들 많이 있지만 남자분들이 프로포즈 하죠. 그러면 어느 정도 다 APPC 깔아놓고 프로포즈 하기 때문에 결혼을 수락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지금 여성분들, 내 남편이, 내 남자친구가 프로포즈도 하지 않고 결혼했다. 그러면 그 남자 죽을 때까지 쉽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요청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해달라고. 역으로 FC님들이 고액 계약자 분들한테 내가 결혼한답시고 프로포즈 하듯이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걸 한번 따져보세요. 안 하더라고요. 요청을 안 해요. 계약 하나 해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안 한다니까요. 도대체 왜 안 하냐는 얘기죠. 물어봤더니 하나마나 안 해줄 것 같아서가 제일 대답이 많았어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요청을 해보지도 않고 본인의 머릿속에서 안 될 거라고 단정을 지은 건 아닌지 자문을 해봐야 됩니다. 반드시 요청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좀 전에 그 수백억대 자산가 형님한테 제가 요청을 했어요. 계약을 친해지자고 해놓고 1년이 넘었는데도 계약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요청을 했습니다. 어떻게 요청을 했냐면, 형님, 주위의 분들이 형님 되게 부자이신 줄 아는데 저한테 물어보기를 형님이 뭐라도 좀 해주디? 이렇게 물어보는데 제가 대답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금액하고 상관없이 그냥 5만 원짜리 안보험이라도 좋으니까 제 명예 고객이라도 좀 대주십시오. 저희 회사에서도 명예이사인데 실제 이사 아니거든요. 보험 설계사인데 그냥 명예자를 붙인 거예요. 고객도 다 고객이 아닙니다. 명예 고객. 소액 계약자는 명예 고객, 고액 계약자는 고액인데 그냥 명예 고객이라 좀 대주세요. 이렇게 개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진작에 말하지 왜 인제서 말하냐.
왜 이제서야 말하냐? 나는 너가 영업하는지도 몰랐다. 그래, 알았어. 그러면 너한테 제일 그 수당 많이 가는 걸로 한 200만 원짜리 뽑아와.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200만 원짜리 뽑아가야 됩니까? 당연하죠. 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다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명확하게 좀 깨달으셔야 될 것은 이 사냥개는 바나나를 먹기 싫은데 이 고릴라는 계속 바나나 먹으라고 이렇게, 이게 과연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나의 모습이 아닌가? 고객은 정말 보험 싫은데 계속 보험 가입하라고 이렇게 막 우격다짐하는 건 아닌가? 먹게 만드는 게 대화로 좀 풀어가야 될 게 있다. 그래서 200만 원짜리를 뽑아오라고 했어요. 그래, 너한테 제일 유리한 거 200만 원짜리 가져와라. 그래서 제가 어떻게 설계서를 가지고 갔냐면, 사랑의 보험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랑의 보험금. 사망하면 1,000만 원 내지 2,000만 원 정도가 기부되는 보험이 있어요. 이 기부되는 보험에 제가 사망하면 한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 약정한 금액이 뭐 기아 대책이라든지 아니면 이런데 기부되는 보험이 있어요. 그 보험 5만 원 설계를 하고요. CI 80% 10년 납으로 1억 정도 설계를 해서 50만 원 정도를 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5만 원짜리 하나, 50만 원짜리 CI 하나 이렇게 설계를 해서 가져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설명을 했죠. 형님, 이 사랑의 보험금이라는 건 기부보험인데 굉장히 이쁩니다. 이거 증서 나오면 액자 만들어가지고 사무실에서 걸어드릴게요. 진짜 이쁩니다. 뽀대납니다. 그리고요, 이거는 그래도 제가 이제 보험회사 다니는데 형님이 혹시라도 중대질병 진단 받으시면 동생 된 입장은 뭐라도 좀 지급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CI 보험이 이거 한 8천만 원 정도 진단자금 나옵니다. 이 둘 중에 하나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야, 내가 200만 원짜리 뽑아오라 그랬지, 장난하지 말고 200만 원짜리 뽑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형님, 제가 원래 취지는 정말 명예고객, 형님이 제 계약자이면 정말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린 건데, 형님이 200만 원짜리 해주시겠다라고 하면 제가 계약받기 위해서 형님이랑 친해진 것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5만 원짜리나 50만 원 둘 중에 하나만 해주시면 저는 충분히 감사합니다. 제 속마음이 진짜 그랬겠어요? 제 속마음이 진짜 그랬겠냐고요? 안 그렇죠. 컨벤션 썸머 다 이렇게 걸려있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 마음 급합니다. 저도. 그렇지만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상대방의 마음을 잡아 끌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분이 50만 원짜리 계약을 하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50만 원짜리 CI 보험을 제가 받아가지만 다음에는 형님, 저 좀 더 열심히 하고 잘하게 되면 뒤에다 공 하나 더 붙여가지고 하나 더 해주십시오. 1년 뒤에 다시 한번 찾아오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년 후에 제가 다시 갔어요. 그랬더니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짜리를 뽑아갔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500만 원짜리 하나 뽑아갔고요. 1,000만 원짜리 하나 뽑아갔어요. 그래서 PC를 1,000만 원으로 시작하면서 뭐라 했냐면, 그때 공 하나 더 붙여서 500짜리를 해주신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주가 상승도 좀 일어났고 물가 상승이 일어나서 설계사가 1,000만 원짜리밖에 안 뽑혀 나와요, 형님. 어떡하죠? 1,000만 원짜리 그냥 사인하시더라고요. 이 중요한 것은 1,000만 원, 2,000만 원 받은 계약이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 한마디가 상대방이 어떻게 정서를 꼬집어서 끄집어내느냐, 고액 계약을.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제 가장 고액 계약은 월납 5,400만 원, 단일 계약으로는 1,700만 원이 가장 큰 계약이거든요. 이런 계약들이 다 그렇게 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간질간질해서 정말 저한테 이렇게 해주고 싶어서 한 계약이지, 수익률 이런 거 좋아서 해준 거 아니란 얘기죠. 그만큼 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자, 혹시 무슨 생각 드세요? 이게 이 눈빛. 도둑놈 눈빛이죠. 도둑놈 눈빛. 자,
도둑놈 눈빛이 안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보세요. 눈동자, 코. 그러니까 FC님들, 후배분들 따라가면 상담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테이블에 이렇게 있어요. 고객이 이렇게 앞에 있어요. 대화를 한단 말이에요. 고개만 돌려서 얘기를 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고개만. 왜? 가만 고객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려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계약 확률이 50% 이하로 떨어지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계약의 확률을 높이는 것은 말도 중요하지만 이 몸의 신호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최소한 좀 더 이제 깊게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은 수박 겉핥기식으로 말씀드리자면 정답은 눈동자, 인중, 배꼽, 거시기, 이 삼일체가 돼야 돼요. 반드시 이렇게. 누구랑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신뢰감이 거의 50% 이상 그 자체만으로도 올라갑니다. 자, 의심이 되신다면 잘 나가는 원장님들 있죠. 의사분들, 잘 나가는 변호사분들, 언론인들 이야기할 때 보면은 누가 불렀을 때 고개만 돌아가지 않습니다. 못하는 애들, 상담 못하는 애들, 상담 못하는 원장, 그 전문직, 매출이 좀 줄어드는 분들 고개만 돌려서 고객 상담하고 있어요. 그런데 병원 가보세요. 변호사 만나보세요. 정말 잘 나가시는 분들은 항상 눈동자, 인중, 배꼽이 삼일체로 그 사람을 향하고 있습니다. 상담의 기본이에요, 이거는. 특히 젊은 분들. 그래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그 분이 200만 원짜리 가져와 했을 때 200만 원짜리 가지고 갔을 때 그 계약으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했다. 하지만 욕심을 버리고 한 번 더 기회를 노린 점에 대해서 굉장히 훌륭했다. 그런데 이거는 과학적인 이치가 밑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전문직이고 재산이 수백억이에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고액 1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요구하고 싶겠죠. 하지만 그렇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1분 남았어요? 아니, 저 5분 남았는데. 네. 좌우지간 그 과학적인 이치는 뭐냐면, 제 전략은 간단합니다. 작은 계약을 하나 받아서 그 사람을 이렇게 마음을 훑은 다음에 점차 그 나머지 고액 계약을 이렇게 하나씩 넘겨오도록 하는 작전이 제 작전인데, 여러분들은 전문직이나 고액 계약자를 가능성 있는 사람 만나면 무조건 100부터 시작해요. 100, 200, 300, 500 이렇게 시작하기 때문에 확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저는 고액 계약 할 수 있는 사람 만나면 소액 계약부터 시작합니다. 소액 계약부터 시작한 다음에 콜을 걸어놓고 이 사람의 마음을 산 다음에 그 사람이 보유한, 그 가만 고객이 보유한 모든 계약들을 저한테 넘어오게끔 만듭니다. 5천만 원, 3천만 원, 2,200만 원, 2,500만 원 이런 계약들이 한 번에 넘어온 계약들이 아니에요.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계약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넘어온 계약들이라는 얘기죠.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굉장히 띄우고 칭찬해서 집중해서 그 사람들을 계속 기분 좋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이 아이 눈빛 슬프잖아요. 엄마 아빠는 남이 볼 때만 나를 이뻐합니다. 우리 고객들은 그렇죠. 보험 설계사는 보험 계약 전에만 나에게 잘해줍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고객들한테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 이 들어주는 것은 잘 들어주는 건 기본이지만 그것보다 우리들이 민간인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뛰어넘어야 될 것은 말을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잘 들어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말하게끔 만들어서 들어주는 거. 이게 집중경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단어를 굉장히 애용합니다. 자, 한 번만 따라 해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훌륭합니다. 응원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고객분들한테 자주 가급적이 해주셔야 돼요. 모션도 있죠.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훌륭합니다.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이런 얘기를 입에 달고 사셔야 돼요. 싫지만 원래 나이가 들수록 영혼 없는 이런 말들이 좋아요. 여기 나이 드신 분들 아시겠지만
영혼 없이 이런 이야기 해주는 사람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주 해주셔야 된다. 왜? 보세요. 리스펙트. 이 미국 야구 선수인데요. 20년간 뉴욕 양키스에서 뛰다가 이제 은퇴했는데, 이 리스펙트 이렇게 단어를 이렇게 이 티셔츠가 50만 장 이상 팔렸어요. 이 광고 한 장 때문에. 자, 박보검이죠. 누나 이게 광고 보셨죠? 콘택트 렌즈 선전이에요. 누나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광고 매출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달리는 당신, 이거 다 영혼이 있는 말들입니까? 듣기 좋아라고 하는 말들입니다. 이게 안 보이는데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행복하게 존경받는 당신, 이렇게 여행을 사랑합니다. 이게 말 안 되지만 이 단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자, 이것까지는 설명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거는 상대방들이 가만 고객이 어떻게 아메리카노를 시켰다. 그러면 여러분들 카페 모카 먹고 싶잖아요. 예를 들어서 마키아토 먹고 싶잖아요. 그냥 상대방이 마시는 거 그냥 따라 마셔야 돼요. 그게 FC 마인드예요. 가급적이면 가만 고객의 행동을 다 따라 하셔야 돼요. 김치찌개를 시켰다. 나는 된장찌개 먹고 싶어. 그래도 김치찌개 시키셔야 돼요. 그게 FC 마인드입니다. 가급적이면. 상대방을 최대한 따라하는 거. 이게 여러분들의 클로징, PC, 계약의 건수를 높일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키다. 자, 말로만 매력적인 되는 사람은 매력이 없어요. 저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아마 저희 후배분들한테 조금 비전 제시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자, 저 학교 다닐 때 굉장히 공부 못했는데 ING 들어와서 석박사 다 수료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김 박사라고 부르죠. 김 교수라고 부르고. 그거 다 돈 주면 다 졸업할 수 있는 겁니다. 공부 잘해서 졸업한 거 아니에요. 단지 박사 수료 이 한 줄 따기 위해서 5년은 고생한 거죠. 젊은 분들, 특히 제가 32살부터 시작했으니까 금방 땁니다, 이거. 돈만 주면. 만만한 대학교로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클라이밍 같은 거 하잖아요. 이런 거 보여주죠. 나 이런 것도 한다. 그 다음에 에베레스트도 올라가고요. 여기가 이제 안나푸르나 트랙, 여기는 4,000m, 여기는 이제 6,000m, 티벳 이런 데를 다니면서 이 고액 계약자들이 해보지 못한 경험들, 좀 익사이팅한 것들을 제 이제 몸으로 체득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매력적으로 보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하고 다 똑같은 조건에서 지금 제가 해 나가고 있는 것들이고, 이건 뭐냐면 지금 이제 그 땅 산 건데, 결국에 이제 이건 지금 광주에서 제가 커피숍 운영하고 있는데, 고객분들이 광주 중심가에서 제 고객분들이 오다 가다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는 공간이에요. 한 50평 정도 규모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험금 청구 서류도 가져다 놓고 저랑 상담도 하고 계약자분들을 불러서 스마일 프로그램 선물도 드리고 리뷰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광주에 서비스 센터 개소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직접 개소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냐? 이건 이제 지금 부지가 좀 선정이 됐는데 제 궁극적인 목표는 이겁니다. 고객분들이 저한테 김유성 씨한테 보험 들기를 너무 잘했어. 이 말 듣는 게 전 소원이에요. 당신 덕분에 노후 준비를 그나마 하게 됐어. 너 덕분에 그래도 한 달에 50만 원, 100만 원이라 받게 됐어. 너무 고마워. 그거는 우리들이 당연히 해야 될 소명입니다. 소명. 그걸 넘어서 저한테 보험 가입하신 분들 나중에 글램핑장 만들어서 초청해가지고 좀 숙박도 해드리려고 제가 만들어놨어요. 제가 지금 42살인데 50세를 목표로 지금 이제 나무도 심고 이제 밭도 갈고 해서 만들려고요. 이런 비전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조금 더 덜 힘들게 보험 영업을 이겨내면서 갈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객을 생각하는 마음이 가족 같아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오늘 분명하게 아셔야 될 것은 고객을 가족같이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 가족이 어떤 존재입니까?
가족은 내가 실수해도 돼요. 좀 험한 말 해도 돼요. 괜찮아. 다 용서해줘. 왜? 가족이니까. 그러니까 허투루 그냥 사인만 받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고객을 가족같이 생각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고객을 가족같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가족은 편한 존재예요. 내가 잘못해도 얼마든지 나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고객을 반드시 고객으로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프로페셔널하게 진행을 해가실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 MDRT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MDRT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안나푸르나 틀에 이렇게 가다가 저 혼자 가면 엄청 힘들어요. 근데 저 혼자 잘났다고 이렇게 계속 가다가 안나푸르나 갈 때 뒤를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이어폰 꽂고 그냥 틀에 가다 보니까 저 혼자였어요. 그 안나푸르나 끝넓은데 무섭더라고요. 가다가 멈췄죠. 기다리니까 동료분들이 안 와요. 동료가.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그 4,000m에서 무서운데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길을 잘못 들었나? 다시 되돌아갔습니다. 오동길을 한참을 내려가니까 제 동료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굉장히 울음 나오더라고요. 안도의 울음이죠. 결국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났든 능력이 탁월했든지 간에 혼자서 보험 영업을 헤쳐나가기 어렵습니다.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주변 동료분들, 그 다음에 이 MDRT를 통해서 동료분들하고 같이 손잡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오래 멀리 갈 수가 있고, 그 분들을 통해서 이 글래머러스한 유머 스킬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저를 아셨든 몰랐든 지금 이 순간 저 선배님하고 밥을 한 끼 먹거나 아니면 커피 한 잔 마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단 3, 40분 만에 저의 글래머러스한 커뮤니케이션 스킬에 넘어갔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네. 감사합니다.